영장 발부 바로 다음 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가 2시간 2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수처 지검사들의 움직임 저희 서울구치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속속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종일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키면서 그 이유를 단 15자만 내놓았기 때문에 법조계와 정계 모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직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영장심사 결과와는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짧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짧았는데도 35자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83자였고 이재명 대표는 600자를 할애해서 왜 영장 기각돼야 되는지 법원이 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 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자, 최 의원님.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15자짜리의 영장 발부는 그 사유만 보면 거의 자범 수준이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15자는 거의 자범 수준에게만 발부하는 이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근데 사실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따지면요, 뭐 대개 저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뭐 또는 뭐 도주 우려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위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니까 대우를 해달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민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더군다나 참석을 해서 그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려 40분 이상을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설명 부분을 다 들을 게 없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중에 어떤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지금 공수처가 뭐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친절을 발휘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좀 뭐 법률적으로 아무리 저게 뭐 맞는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서울 서부지법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의구심에 휩싸이는 하나의 그 또 다른 동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몇 차가 적시됐었는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정태 의원님. 2023년이었죠.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만 600자를 썼습니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15자만 쓰는 게 이게 공정한가,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형평성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됐을 때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길었는데 83자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인정한 거예요. 영장이 왜 발부가 되었는가를 인정한 겁니다. 이것을 앞에 서술어가 길다고 해가지고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게 그 어떤 좀 지금 요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결국은 앞에 설명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영장을 기각했던 겁니다. 그 기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왜 기각이 됐는지, 왜 이재명 대표는 체포가 되면 안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비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를 들이대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오늘만 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날 저녁에 그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가의 CCTV를 압수수색하려고 오늘도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도 나갔다가 결국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거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갔는데 여전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서 수방사령관, 예.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홍장표 국정원 2차장 여러 사람,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었던 기록, 이것에 대한 그 비화폰의 서버가 어디 있냐,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 기록을 압수수색해 오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줬어요. 여전히 그 기록들이 삭제될 수 있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이 지시까지 했는데 그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특조단의 수사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사유가 길 필요가 없다. 앞에서 서술어가 길다고 해가지고 예. 동사가 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기각됐기 때문에 발부될 때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15자밖에 현직 대통령을 영장 발부하면서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의 영장 기각하면서의 그 파장만큼이나 오히려 더 클 수밖에 없죠.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하는 건. 어쨌든요. 그런 이유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영장 기각할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이 필요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야당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였는데, 네. 그런 논리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입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지요. 범죄 피해자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데, 이것이 사법적 정의인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이 법 앞에 평등을 말했는데 적어도 범죄 피해자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 23일 날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정당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 등을 받고 있어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아까 김지욱 대변인께서 어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입해 보면 대통령은 공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또 반박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그 혐의가 어떤 혐의였습니까?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는 판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위증교사가 쉽습니까? 증거인멸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위증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런 증거가 하나 있는데 이거 쓱 치워버리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위증교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증교사까지 해서 위증교사 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의 혐의가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증거인멸을 안 하려고 하느냐?
정당의 대표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시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제1당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켜봅니까? 아니면 일국의 대통령을 더 많이 지켜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15자 사유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길게 뭐 이게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법에 어떠냐 저떠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왜 구속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이 답을 갖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이건 단순히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 서부지법에 과연 관할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 적부심 기각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그 어떤 판사님도 왜 이렇게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지 서부지법에게 관할권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쭉 들었던 차은경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보다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6시 50분에 끝났거든요. 예. 이 영장 발부가 언제 됐습니까? 새벽 2시 50분에 그 발부가 됐어요. 8시간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8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나온 거 몇 자였습니까? 15자였어요. 15자를 갖다 8시간으로 나누면요. 30분에 한 글자 썼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거는 무성의한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을 조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저 정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